언제나 우리의 삶을 새로 출발하도록 고무하며 그 삶의 근원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시란 곧 참이다. 안녕하세요.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의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시는 원래 하나의 노래였는데요. 그런 시의 리듬이나 운율이 가끔 노래처럼 들리지 않나요? 또한 시라는 것은 그 안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발견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오에서 여러분만의 인생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지난주 보궐선거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시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날씨도 아주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햇볕이 나른나른 내리쬐는 낮에는 듣고 있던 수업을 뒤로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하루빨리 자유롭게 놀러 나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시는요. SNS 공간에서 유명한 서덕준 시인의 도둑이 든 여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대인을 위한 시를 짓는 정호승 시인의 벽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서덕준 시인의 도둑이 든 여름부터 만나볼게요. 이효한의 크레이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는 서덕준의 도둑이 든 여름입니다. 여름에 도둑이 들었다니 참 믿기지 않는 표현인데요. 재미있는 요소가 시의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든 여름, 서덕준. 나의 여름이 모든 색을 잃고 흑백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세상의 꽃들과 들풀, 숲의 색을 모두 훔쳐올 테니 전부 그대의 것 하십시오. 그러니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 보통 도둑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시에서는 도둑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사랑스럽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죠. 먼저 제목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도둑이 든 여름에 도둑이 화자가 되는데요. 화자가 도둑이 되어 사랑하는 그대에게 세상 모든 여름의 색을 훔칠 거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색까지도 전부 가진 모든 걸 가져다 주겠다고 합니다. 화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름이든 이 세상의 여름이든 전부 훔쳐다가 사랑하는 그대에게 줄 테니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대놓고 구애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여름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도둑이 화자 본인이 되는데요. 이 해석은 보이는 그대로 시를 해석한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시를 조금 더 꼬아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화자가 도둑이었다면 두 번째에서는 거꾸로 시에 나오는 그대가 도둑이 되는데요. 일년에서 나의 여름이 모든 색을 잃고 흑백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는 말은 그래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화자는 그대에게 빠져버려서 그대만이 전부인 의미입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화자 눈에 보이던 여름의 색이 사라져 가는지도 모르는 그 순간 말이죠.
또 이연에서 내가 세상의 꽃들과 들풀, 숲의 색을 모두 훔쳐올 테니 전부 그대의 것 하십시오라는 말은 세상의 색을 훔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화자의 시선에 보이던 모든 여름의 색이 사라지고 그대만이 색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대에게 여름이 색을 빼앗긴 것이죠. 제 설명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첫눈에 반한 사람을 제외한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마치 흑백처럼 보이고 또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게 되는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도둑인 그대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색을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면에서 그러니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라는 말은 되세요라는 어미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부탁이나 애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름은 세상 모든 만물이 활기차게 자라나고 색색으로 빛이 나는 계절인데요. 구애하는 처지에서 사계절 중 여름을 훔쳤다는 건 사랑하는 이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화자에겐 오직 그대만이 찬란한 여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면은 화자가 도둑인 그대에게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시 도둑이 든 여름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백예린의 I'm in love. 백예린의 I'm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시 도둑이 든 여름은 나의 모든 여름의 색을 빼앗아갔으니 나의 여름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대의 사랑하는 상대가 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시를 해석해보니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해석을 대입하면 무언가 더 매달리는 사랑의 느낌이 드는데요. 내 마음을 훔쳐갔으니 책임을 지라는 마치 몇 년 전 유행한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라고 하던 디오니소스가 생각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력적인 시를 쓴 서덕준 시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덕준 시인은 종이 시집을 내지 않고 SNS에서 주로 활동하는 시인인데요. 담백하고 애절하게 사랑에 관한 시를 주로 쓰는 시인입니다. 대부분 자연에서 오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감정을 풀어내는데요. 호흡, 버드립, 장작 등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개념에 사랑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그런 시의 스타일이 참 좋더라고요. 삶이 바쁘면 시를 찾아서 읽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분주한 나날들이 많은데요. 그럴 땐 종이 시집보다 SNS를 통해 시를 만나는 것도 우리 삶에서 감성을 챙기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를 좋아하지만 시집을 찾아보기 힘든 이들에게는 서덕준 시인과 같은 SNS 시인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서덕준 시인 말고도 더 많은 SNS 시인들이 있으니 이들의 시 스타일이나 감성이 궁금하시다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오늘의 시 도둑이 든 여름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적재의 야작시. 적재의 야작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서덕준의 시 도둑이 든 여름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들어보시집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서덕준 시인의 다른 시들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겨울에서 봄으로 완전히 변해가는 환절기잖아요. 마침 환절기라는 제목의 시가 있더라고요. 내게는 찰나였을 뿐인데 나는 여생을 연신 콜록대며 너를 앓는 일이 잦았다. 아주 짧은 문장의 시이지만
어떻게 환절기라는 단어로 뇌리를 스치는 시를 만들어내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시도 앞서 소개해드린 도둑이 든 여름과 같이 시의 제목이 되는 여름과 시의 소재인 환절기를 사람처럼 인식해 표현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인식하니 더욱더 시적이고 쉽게 잊지 못하는 시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인스타 감성 말고도 다른 느낌의 감성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고 각자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서덕준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시는 정말 포용적인 문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만의 해석을 허용하니 모두를 아우르는 문학 장르라는 생각이 이번 시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감성이 필요하시다면 이 시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는 도둑이 든 여름과 벽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시는 정호승 시인의 벽이라는 시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시인인데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서울의 예수 등 정제된 서정으로 비극적 현실 세계에 대한 자각, 사랑, 외로움을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여유가 묻어나는 벽이란 시를 만나볼게요. 벽, 정호승. 나는 이제 벽을 부수지 않는다. 따스하게 어루만질 뿐이다. 벽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어루만지다가 마냥 조용히 웃을 뿐이다. 웃다가 벽 속으로 걸어갈 뿐이다. 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을 걸을 수 있고 섬과 섬 사이로 작은 배들이 고요히 떠가는 봄바다를 한없이 바라볼 수 있다. 나는 한때 벽 속에는 벽만 있는 줄 알았다. 나는 한때 벽 속에 벽까지 부수려고 망치를 들었다. 망치로 벽을 내리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벽이 되었다. 나와 함께 망치로 벽을 내리치던 벗들도 결국 벽이 되었다. 부술수록 더욱 부서지지 않는, 무너뜨릴수록 더욱 무너지지 않는 벽은 결국 벽으로 만들어지는 벽이었다.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 따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다가 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을 뿐이다. 그 빵을 들고 거리에 나가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뿐이다. 정호승 시인의 벽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는 정호승 시인이 지난 날들 동안 본인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써내려간 시인데요. 화자인 정호승 시인은 망치로 벽을 내리칠 때마다 오히려 자신이 벽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벽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인의 주위 사람들 또한 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벽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벽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해리포터를 떠올리면
11살 고아 소년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런던 킹크로스역 벽을 뚫고 들어가던 장면이 있는데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차단된 벽 속으로 해리가 성큼 발을 내디디고 들어섭니다. 여기서 벽은 문이 되는데요. 정호승 시인은 이 장면을 통해 모든 벽 속에는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벽은 항상 굳게 막혀 있어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지니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호승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의 인생에 본인만의 벽을 쌓으며 살아가지만 그 벽을 부수지 않고 어루만지라는 것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최정윤의 댄스 위드 미 베이비. 최정윤의 댄스 위드 미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많은 시들 가운데 벽을 고른 이유는 요즘 제 일상이 마치 벽을 만난 것 같이 어딘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인생의 벽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게는 그 벽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더욱 지치고 힘이 드는 일상의 연속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제가 만난 벽들을 문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드는 것 같아요. 정호승 시인도 그의 인생의 꿈인 시를 쓰기 위해 잘 다니던 직장을 2번이나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늘 생계라는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되돌아서기도 했고 좀처럼 그 벽을 뚫고 나갈 용기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벽을 스스로 뚫고 나왔기 때문에 보다 자유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벽을 뚫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지만 그 벽을 만드는 사람도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 각자의 벽들을 때론 만들기도 하고 뚫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포티의 띵크띵크. 포티의 띵크띵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벽을 만나보았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들을 살펴보다 보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의지와 희망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벽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어루만지고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고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벽을 망치로 내려치고 부수려고 하는 것이 그저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동안 부수려고 했던 여러분만의 벽이 있다면 오늘은 잠깐 벽 부수기를 멈추고 그 벽을 한번 어루만져 주길 여러분께 제안해 봅니다. 어느새 오늘 방송도 끝을 향해 달려가네요.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오늘은 도둑이 든 여름, 그리고 벽이라는 시를 만나보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시는 사랑스러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번째 시는 인생의 지혜로움을 알려주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황서연,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이마은,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